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라고 불려왔죠.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부여와 신라 사람들이 흰옷을 즐겨 입었다는 내용이 있고, 고려시대 말에 흰색 무명과 삼배, 모시 등 흰옷을 즐겨 입었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백인은 순수와 청결, 더러움을 싫어하는 한민족의 자존심이 담겨있는 옷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새로운 민족으로 마케팅을 한 곳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이죠.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부터 배달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사를 할 때는 짜장면을 배달 주문하고, 간단히 야식을 즐길 때는 치킨을 주문해서 먹고, 정말 여러 가지 배달 주문이 가능해왔죠.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해졌지만 신선함이 생명인 회나 초밥까지도 배달이 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배달이 되는 품목은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봤을 때는 정말 신기하고 편리한 문화라며 깜짝 놀라고, 각 국가에서 사업적으로 벤치마킹을 해 적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특히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부분은 바로 주소가 없는 곳에서도 배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야외에서 배달을 받는 배달지 시스템을 적용해둔 곳이 있죠. 예를 들어 한강에서도 사람들이 자주 모여있던 곳에 배달지를 만들어놔서 배달원이 도착하면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확인하고 받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도 밖에서 피자나 치킨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번거롭긴 했지만 자신이 있는 위치나 배달 장소를 정확히 말해주면 그곳에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밖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기 어렵지만 얼른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고 다시 피크닉을 하면서 치킨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한편 배달의 민족답게 최근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전국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비자들도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외식을 꺼리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음식 배달 주문량은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의 주문량은 매달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그린 것이죠. 이베이 코리아의 박지영 SPJ 사업팀 팀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집콕족이 증가하면서 배달을 통해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배달 시스템이 발달함과 동시에 코로나를 막기 위한 전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따른 자연스러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욕은 코로나와 시위의 지옥이 펼쳐져 있어서 마트에 나가기가 무섭다. 여전히 음식점이나 술집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을 들여보내지 않는 노마스크 가게들이 있어서 외식을 안 한 지 꽤 오래됐고, 집에서 음식을 해먹기 위해 장을 봐야 하는데 길거리에도 아직 마스크를 안 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번에 갔을 때 쓸어 담고 오느라 힘들다. 몇 년 전 한국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이 배달이 됐는데 이럴 때 정말 편리하겠다 싶어. 그들은 피자나 치킨 같은 기본적인 것 외에도 거의 모든 음식들이며 심지어 식자재까지도 배달이 돼. 배달 음식은 몇 분이면 도착을 하고 식자재는 무조건 다음날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점이 불편함 없이 해결되면 사람들의 외출도 적어질 것이고 코로나 확산도 줄어들고 관련 업종은 발달하기 때문에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배달 문화를 느꼈던 미국인이 현재 뉴욕의 상황에 한탄하는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2시에 파리 거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쥐들과 약에 취한 덩치 크고 무서운 남자들 뿐이다. 이런 시간에 집 앞까지 음식 배달이 가능한 한국인들은 대체 몇 시에 자는 거야? 그리고 음식을 먹고 바로 자면 100% 비만이 될 텐데 한국인들은 왜 전부 마른 거야? 새벽에 샐러드만 뜯어먹고 있는 건 아니겠지? 지금은 오후 9시다. 어떤 미친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밥 달라고 소리 지르는 미화장 때문에 고통스러워졌어. 집에는 스프와 시리얼밖에 없는데 고기를 씹고 싶어. 혹시 한국인들이 나폴리로 닭튀김 2인분만 배달해주면 안 되겠니? 불가능한 일이다. 초밥이 배달이 되려면 요리부터 배달까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배달지의 주소도 찾기 힘든 로마에서는 이동 중에 회가 상해버릴 거야.
한국은 정말로 30분만 해도 배달이 가능한 거야? 도시 자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지. 공원으로 배달이 온다는 것은 그저 마케팅 수단인 것 같아. 정말로 정확한 주소가 없는데 음식점들이 배달원을 보내는 것은 끔찍하다. 음식이 상하거나 완벽히 식어버릴 수도 있고 소비자의 짜증을 생각하면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 저녁 먹을 시간만 되어도 프랑스의 전원이 통째로 꺼져버린다. 심심하고 지루한 저녁 시간이 시작되는데 한국인들이 놀러오면 적응하기 힘들 거야. 5년 전에 한국인 친구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들의 밤 시간은 뜨겁고 끝이 나지 않아. 처음에는 시끄럽고 불편했지만 한 달 만에 완벽히 적응하고 즐길 수 있었어. 하지만 그들도 지금은 코로나에 힘들어하고 있겠지? 배달되는 음식의 수준이 맥도날드와는 수준이 다르다. 밤이나 새벽 시간에도 셰프들이 퇴근을 하지 않고 초밥을 쥐고 고기를 볶는 거야. 저녁 먹고 10시쯤 배고픔에 고통스러운 나에게는 정말 상상만 하던 천국 같은 곳이다. 코로나가 정리되면 방학 기간만이라도 한국에서 지내보고 싶다. 물론 몸매는 잠시 포기할게. 3년 전에 한국인 남자친구와 서울의 불꽃 축제에 갔던 적이 있는데 수십만이 모여있는 한강공원으로 배달원들이 습격했어. 우리도 치킨이랑 면 요리를 시켰는데 주문하고 35분 만에 우리를 찾아냈다. 한국인들은 모두가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서 위치 추적기를 제거해라. 오후 9시가 넘어서 훌륭한 수준의 음식을 배달하면 노숙자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지. 요즘 뉴욕에서는 대낮에도 피자 배달이 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국인들은 코로나 사태에도 정부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순진해서 치안이 좋은 것 같아.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이 런던으로 오면 저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충격받을 거야. 여기는 가족 식사를 하고 대부분 스포츠를 보고 잠드는 것에 익숙하지. 젊은 사람들만 펍이나 클럽에 가고 나머지 모든 인프라는 오후 7시에 종료된다. 한국에서는 배달원들의 스마트폰에서 주문자의 위치 조회가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야외 배달은 불가능한데 이는 개인정보의 심각한 침해가 예상된다.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에 대변을 보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겠지. 인권을 챙기는 프랑스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사진으로만 봐도 침이 나오는 비주얼이야. 음식이 엄청 화려하고 수준이 집 앞의 레스토랑을 넘어선다. 제발 마드리드 시청 앞 파스타 사장님이 이 글을 봤으면 좋겠어. 너무 짜고 방금 한 음식이 식어서 나오는 것이 충격적이에요. 턱수염 아저씨. 요즘에는 코로나로 유럽 전 지역이 통제가 심해서 보통 친구들이랑 집에서 맥주를 마신다. 그럴 때마다 항상 상상만 하고 원했던 시스템이 한국에 완성되어 있었어. 밤 12시가 넘어서도 배달이 되고 방금 오픈한 맥주의 김이 빠지기 전에 음식이 도착한다. 코로나도 피할 수 있는 한국으로 가서 살자 브라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